오늘 첫날 첫 번째 BLS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BLS 세션은 바이오메디컬 렉처 시리즈의 하나로서 임상의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론적인 혹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좋은 진료와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션은 영어로 진행하는 데 비해서 이 BL 세션은 교육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한국어로 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서 리포프로틴과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세션입니다. 지장적 질과 이 동맥 정환에 대한 관계를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기초적인 교육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4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의료원의 박정희 교수님, 두 번째로는 두발대 오구택 교수님, 세 번째로 유리 밀러 교수님,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고에서 의학과에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우리 박정희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발표해 주실 제목은 HDL 레이징 테라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DL을 올리고 HDL 농도를 증가시켜서 치료를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은 제약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박정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서울의원의 수명의과의 박정희입니다. 최근 교수님 발언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종합분자 선발표에서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호가란 시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HDL 레이징 테라피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동맥경화의 예방에 치료에서 타겟이 것이 LDL, 각자들이 LDL에 주목했습니다. Low Density Lipoprotein 갖다가 낮은 치료에 치료를 하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스타틴 메디케이션이었고, 그것이 아주 굉장히 잘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예측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상당히 많이 효과적으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LDL이 아직은 물론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많이 감소합니다. 근데 LDL이 낮은 중에서도 HDL이 낮은 사람에서는 또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LDL과 HDL, 역학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은 HDL이 높은 사람, 그리고 LDL이 낮은 사람에서 가장 심혈관 질환이 낮고요. LDL이 높고 HDL도 낮은 사람에서 가장 심혈관 질환 발생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임상 시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우리는 이 KSBMB 미팅의 첫 번째 날 BLS 첫 번째 리포프로테인과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사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지금 자리를 가득 주신 우리 청중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좌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의 조경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A4E 나포 마우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동맥경화를 연구하는 아주 기초를 가지신, 아주 유명한 기초를 가지신 교수님이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롤 오브
procedure in pathogenesis of atherosclerosis입니다. 뜨거운 것으로 조경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에듀케이셔널 세션을 해서 뭘 할까 고민 하다가 he's talking the factor in the hostile protein and inflammatory signaling in necrophagy and in geography. Thank you, Professor Shua, for the introduction and invitation to come to the city. What I want to do today is to show first our data that minimally modified LDL is an endogenous ligand for DLR4. Then I will talk about the role of screen tyrosine kinase in DLR4 signaling, about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P1 transcription and synergy with LPS, macrophagocytosis, forms of formation, and at the end I will show some of our application of our synthesis model. The concept of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was introduced to explain how limited number of cellular receptors on the surface of intracellular of the immune cell can recognize a large variety of ligands expressed on bacterial pathogens. And toll-like receptors are prototypic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They are expressed on the cell surface or in endosomes, and they recognize many pathogens. They recognize not specific pathogens, but they recognize patterns,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And this is how, for example, DLR4 can recognize a large variety of lipopolysaccharides expressed on the cellular wall of many gram-negative bacteria. LPS was bound by LPP.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앞서 세 분의 연사 선생님들이 그 HDL이라는 좋은 질환 백지를 소개해 주셨고요. 박진희 교수님이, 그 다음에 오우태 교수님이 그 동료대화 모델로서 생기를 가지고 그 사람물을 제거하는 호소가 없을 수 있게 효과를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UCSB의 루빌러 교수님이 그 제오라피식을 이용하는 그 모델 MMLDL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리포프로테인 중에서도 이 리포프로테인들이 각자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동맥 제어나 당뇨나 혹은 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혈관 안에는 혈액이 있고요. 이 혈액은 혈청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분리가 되고요. 혈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혈청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단백질들이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 중에서 이 지단백질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라는 필수 영양분을 주변 조직으로 분발해 줍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VLDL, LDL, HDL, 식품을 제외하면 거의 LDL과 HDL이 대부분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요. HDL은 크기는 좀 작지만 A4A1이라는 단백질을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LDL은 크기는 훨씬 크고 10배 정도 큰데 이게 거의 한 100나노메타 가까이 된다고 보고요. HDL은 한 10나노메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LDL은 A4P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안에는 이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로 가득 차 있고요.
흔히 우리가 그 HDA 용품이 좋다. 그래서 아까 박진 교수님이 그런 HDA 세라피 랩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LDA 용품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LDA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밀러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좀 변형된 LDL들이 나쁜 거죠. 옵사이드 LDL 혹은 그 미니멀리 모디파이드 LDL 이런 것들이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HDL은 다시 이렇게 그 디스크 모양 혹은 공 모양 혹은 반드시 A4, A1이 많으냐, A4, A2가 많으냐에 따라 또 나누어지고요. 또 그 파티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안에서도 사실 보통은 키색이 바뀌고 한데 이 안에서도 이 크기와 밀도를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큰 HDL2부터 가장 작은 HDL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특수한 콜레스테롤을 주변 조직으로 가게 되고요. 간에서 만든 것도 주변 조직을 하는데 반드시 LDL을 타고 갑니다. LDL을 타고 가는 것은 포워드, 정수성경로, 그 다음에 다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간으로 되돌아가서 배설이 됩니다. 이때 이제 리버스 콜레스테롤이 되고요. 이 HDL은 저기 리버스 콜레스테롤에 반응하게 됩니다. 즉, 역순에 관련해서 배설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청소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DL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게 변형이 되고 옥시데이션이 되면 동맥 잘 붙어서 동맥 동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HDL의 좋은 역할은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그 항감염, 항산화, 항염증, 항암자효과 등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그 선두 그룹 중에 하나인 호주의 심장연구소에 계신 피터 브라드 교수는 HDL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까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좀 너무 오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적으로 다시 동기를 합니다. 그래서 HDL can do everything. 그래서 HDL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그 이런 바이오마커나 혹은 약물로서 아까 박진희 교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유전자나 약물의 전달체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HDL 구조를 다시 자세하게 보면 리피드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안쪽은 리피드 코어, 즉 그 콜레스테롤을 좀 풍성하게 가득 차 있는데 바깥쪽 이중막 속에 많은 항산화물질이 끼워져 있고요. 그 구조를 담당하는 A4A1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L의 대표적인 단백질은 A4A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HDL이 건강할 때 아주 좋지만 만약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감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제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HDL을 가지고 여러 환자들로부터 혹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염이나 혹은 당뇨나 혹은 동맥경화 혹은 노화에서 이런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 영양분을 어떻게 좋은 것을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그 유행성 출혈염이라고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이 신종은 출혈염은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한탄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HDL 흡혈이 떨어집니다. 이 현상을 박진희 교수님이 발견하셔서 이 환자의 혈액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이 핀욕이 때, 즉 이 신종은 출혈염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핀욕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는 굉장히 염증이 없고 몸이 안 좋은 일이 많아지는 게 올리빌 페이스라고 하죠. 이때 A4A1이 굉장히 감소해 있고요. 다 하고 나니까 동일한 사람에 비해서 A4A1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이 감염에 의해서 대항하거나 혹은 감염에 의해서 변형을 받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LKS는 아주 좋은 항산화 요소인데 거의 균형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ETP라는 별로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핀욕이 때 이 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이 시럼 아밀로이드 A가 흑힘 올라가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시럼 아밀로이드 A가 올라가면 이 HDL이 항염증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염증물 유발 물질들을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HDL A4A1만 있는 이러한 그 정상적인 HDL은 이 T-리포사이트의 자극을 억제해서 마이크로페리로부터 이런 염증물질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시럼 아밀로이드가 와서 이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서 이 동물들도 자기들이 그 급성 감염되는 질병, 여기 OJST 디지즈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 돼지 열병 바이러스인데 여기 감염되면 A4A1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게 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4A1이 이런 면역 기능이 아주 중요하구나, HDL이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저는 한 그 2007년도, 2008년도 경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지단백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운동 선수라도 종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봤더니 이 대부분 운동 선수들이 이 컨트롤, 즉 세덴타리 컨트롤보다는 높은 HDL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HDL도 높았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높은 HDL을 보여주는 운동 선수들이 런닝, 즉 무산소 운동을 하는 런너나 혹은 레슬러입니다. 이 보면 52, 58이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36, 38%.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한 15%가 정상인데 운동을 하면 32%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달리기나 혹은 레슬링, 수영 같은 것들을 하면 많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성지방 같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DL 콜레스테롤 증가가 실제로 힐링상에서 관찰하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같은 나이의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HDL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런너나 레슬은 굉장히 입자크기가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굉장히 밀도가 빡빡합니다. 거의 HDL 입자로 가득 차있죠. 여기에는 컨트롤들이 빈 공간, 강한 것이 빈 공간인데 입자 농도가 그대로 적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런너나 레슬은 굉장히 빡빡하고 크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HDL 콜레스테롤 증가하고 또한 HDL 크기도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4, A1을 비교해보니까 이 컨트롤에 비해서 운동선수들 굉장히 증가했는데 특히 런너가 많이 증가했죠. A4, A1이. 그래서 아까 유행성 출혈될 때 감소하는 것과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HDL 콜레스테롤 올리고 A4, A1을 올린다면 이런 면역기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HDL의 모습을 보여주고 A4, A1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송에서조차 이제 HDL 콜레스테롤 높이면 높고 좋다고 이제 그게 이제 공부가 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TV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알고리즘을 이제 모아다가 혈액을 분수를 빼서 이 고밀도 지방대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굳이 시합을 해보니까 이 효민이라는 사람이 80이나 나왔습니다. 여자가 52면 정상인데 효민이 80이니까 1.6배로 보면 거의 아주 좋은 건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66입니다. 그래서 효민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그런 그 노력을 갖고 운동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높은 것이 항산화 효소 혹은 항동맥 경화 효소 그리고 노화와 아주 그 일정한 연관이 있다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는 그 70세 노인하고 20세 정도의 그 젊은 그 학생들하고 이 HDL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들에게서는 이제 50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 노인들에게서는 HDL의 A4 단백질이 많이 감소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포프로틴이 없는 분에게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좀 부스러기 단백질들이 보입니다. A4, A1에 좀 급하고 것들이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뭔가 A4, A1이 공격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필름 사진을 찍어보니까 노인들에게서 HDL의 입자 농도나 혹은 크기가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A4A1의 원래 역할은 그 A4A1이 만들어지면 간이나 혹은 소장에서 그 주변 조직이 마크로페지로부터 남은 이뮤노콜레스테롤을 받아서 HDL 증화적으로 만들어져서 간으로 되돌아가니까 하는데 여기에 뭔가 부러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화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노화를 진단할 수 있는 마크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첫 번째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이러한 그 좋은 기능을 하는 HDL에서 노화나 혹은 산화 혹은 뭐 담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좋지 않은 HDL이 되는 것을 이제 노인들의 혈청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그 HDL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 헬스한 HDL이 있지만 우리가 또 많이 또 담화, 노화나 혹은 흡연 혹은 뭐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HDL이 나빠지는 그런 것을 이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많은 운동이나 혹은 영양분 섭취를 통해서 혹은 건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헬스한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2형 당뇨 환자한테
이 인슐린을 투여했더니 A4A1이 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형 당뇨 환자한테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고 뺐더니 A4A1이 더 빨리 소모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 환자들에게서 A4A1의 데미지가 더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이 인슐린이 없는 이형 당뇨 환자한테서도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다음화가 A4A1의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즉 ACD의 품질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다음화는 우리 혈액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단백질에, 흔히 히모글로빈 같은 단백질에, 탄수화물, 특히 과당이나 포도당 이런 것들이 달라붙는 것이 글라이케이션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어드밴스 글라이케이티드 엔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피부세포의 출혈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동맥경화나 당뇨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요. 더 많은 좋지 않은 셀러스가 나오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A4A1에다가 그 당 중에서 가장 빨리 남아를 일으킨다는 과당을 처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상적인 A4A1은 이렇게 싱글밴드로 존재하는데 과당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멀티가 생깁니다. 즉 단백질끼리 어그리게이션, 뭉침 현상이 생긴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화가 일어난 단백질을 피부세포에 처리하니까 피부세포 노화가 더 빨리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HDL의 이 당화가 이 당뇨하고 노화세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과당이 많은 이런 콘시럽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자제하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노인 환자들에게서, 노인분들에게서 나온 HDL에 당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비교해 봤더니 이분들의 질환백질에서도 아주 당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서도 A4A1이 HDL2나 HDL3에서, 특히 HDL3에서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멀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과당을 처리한 것과 똑같이 이 노인들은 이렇게 이미 그 과당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당화에 의해서 멀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노화를 진단하는 마커로 쓰자는 거에서 이제 추가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노인과 판단하는 소스, 이제 영화도 있지만, 노인과 HDL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HDL 모습이 더 좋으면 건강한 것이고, 젊은 것이고, HDL을 보면 나의 방법이 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칩으로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레몬 칩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대 기계공학과의 신재승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 아이솔레이트 포커싱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T가 L들입니다. L들의 HDL의 기관이 쭉 끌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Y는 0이죠. 0은 싱글랜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레몬 칩에 적용해 보니까 0인 사람들은 아주 밴드가 선명하고 이제 경박을 붙이고 이걸 레몬 칩에다가 걸었습니다. 30분 만에 이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아주 밴드 선명한 데 비해서 이런 그 노인들은 아주 밴드가 끌리면서 좀 아주 그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노화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브라피쉬에다가 이런 그 노인들에게서 나온 혹은 노화된 HDL을 주사하게 되면 좀 더 다른 이 발생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브라피쉬 엠브리오가 있고 여기 염증을 유발하는 LPS나 옥사이드 LDL을 주사하고 혹은 HDL 항원 애들을 같이 주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당화가 일어난 것이 이쪽입니다. G가 글라이케이티드고요. 당화가 일어난 그 HDL을 주사하게 되면 발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어지고요. 또 상황이 높은데 이런 그 정상적인 HDL은 오히려 발생이 잘 일어나고 인젝션 작용으로 조금 더 빠른 발생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피지올로지컬한 펑션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옥셀디를 주사하게 되면 그 엠브리오가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글라이케이티드 되는 변형된 HDL 주사는 더 빨리 죽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네이티브 MDL은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발생 속도에서도 아까 그 강화된 것이 발생을 느리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좀 옥셀디를 먼저에 더 느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염증도 이 옥시다이즈 LDL 마셔야 굉장히 빨갛게, 이 빨간색이 많아서 염증이 강한 것인데 다양하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항상 문제인 바이타민 C나 혹은 그 정상적인 HDL 처리하면 많이 염증을 없애줍니다. 근데
강화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나온 HDL을 제거하니까 가장 빠른, 가장 심한 사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 재생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 제브라피쉬가 당뇨를 유발했습니다. 그 당뇨를 유발하는 그 물질을 계속 추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한쪽 그룹은 고지혈증이 일어나는 콜레스테롤을 식사로 제공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꼬리를 절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가 일어난 거와 안 일어난 거는 재생되는 속도가 다르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 당뇨가 일어났지만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그래도 좀 속도가 좀 생깁니다. 재생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강화된 것을 조사하면 오히려 재생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또 조금 뭔가 꼬리가 갈라지고 조직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유발 시기를 같이 하게 되면 또 당뇨가 유발되면 이렇게 당화된 HDL은 훨씬 더 심각한 조직 손상이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L 당화에 의한 변형, 이게 굉장히 조직 손상에 해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최근에 나온 결과라서 며칠 전에 이제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노화 및 노화 질환과 이 당뇨와 동맥경화, 사실은 우리가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질병들인데 이 산화와 당화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피하기가 어려운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인데 이게 이제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미 이것들이 이만큼 진행됐을 때 의체하고 치료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인데 이 단계를 막는다면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화와 당화를 막으면 이런 염증이 물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이제 HDL이 훨씬 더 우리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또 젊음을 유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간이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고밀도 지단백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영양대학교에 이 단백질 센서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올해 지금 우리 연구실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시간이 다 허락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메리군의 엔터테인먼트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관심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BBS 세션을 마치겠습니다.